음식을 쓰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장이 이렇고요. 양해를 좀 바라고요. 지금 계속 기다리다가 이 빛반사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이 시간에 찍는 겁니다. 자, 5장 연습 문제. 자, 5장 연습 문제를 하기 전에 이제 5장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힘드실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용어들도 있고 그래서 힘드실 텐데 그래도 조금만 참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연습 문제. 자, 3번 문제 좀 풀이할게요. 3번 문제. 다 풀이할 건 아니고요. 자, 인이 대기 중에서 연소할 때 발생하는 신색 기체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인이 연소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연소 반응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연소 반응식. 자, 인이 연소한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인은 주기율표상 몇 조 원소입니까? 자, 5조 원소니까 플러스 5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산소는요, 얘는 6조 원소인데 거의 마이너스 2가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세요? 산소가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의 경우에도 전자를 3개를 가지고 와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애지만 산소한테는 힘이 약하니까 거의 뺏기다시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가보다는 플러스 5가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인은 플러스 5가로, 산소는 마이너스 2가로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쪽자에 써주게 되면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인이 연소하게 되면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의 개수를 완성시키는 거죠. 자, 여기 인이 2개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2배. 산소 2개인데 산소 5개니까 2분의 5. 따라서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식을 분수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정수를 하기 위해서 각각을 1을 다 곱해주게 되면 4몰의 인은 5몰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2몰의 오산화인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항아린. 자, 그러면 5항아린하면 P2S5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자, 화재는 물을 소화제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왜 물을 못 사용할까요? 자, 물을 접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이때 H2S라고 하는 황화수소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H3PO4라고 하는 인산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양쪽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양쪽의 개수를 맞춰보면 자, 여기 P가 2개니까 2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가 5개니까 5배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산소 개수는 몇 개가 되죠? 산소는요. 산소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5, 10, 2, 3은 6, 16개니까 8개를 해야 되겠네요. 8배. 2, 4는 8 산소 개수까지 맞춰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H2S라고 하는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유독한 가스예요. 이게 이제 거의 달걀성 냄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 황화수소 가스의 구조식을 잠깐 살펴보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애야. 어떻게 되느냐? 물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물과. 왜냐하면 S 자체가 육적 원소잖아요. 산소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물을 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 뿌려서 불은 꺼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유독 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5번째 문제 볼까요? 5번째는 황이 연소하는 경우. 자, 황은요 간단해요. S는 산소와 만나서 SO2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흑색 화약의 제조 원료는 무엇인가? 자, 흑색 화약은요 KNO3라고 하는 거, 이게 인류위험물, 유별위험물 중에 인류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질산칼륨이 약 75%, 그 다음에 황이라고 있죠. 유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바로 인류위험물입니다. 유황이 이제 10%, 그리고 수성분, 이게 이제 탄소죠. 15% 이렇게 혼합하는 게 바로 흑색 화약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나중에 기사 시험 보게 되면 이 흑색 화약의 원료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흑색 화약은 뭐라고요? 질산칼륨. 이거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구장에 가면 질산염료 얘기할 때 나와요. 구장에 가면 산화제를 위험성해 가지고 바로 질산염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때 나오는 질산칼륨이고요. 유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75대 10대 15로 혼합해진 게 흑색 화약이다. 블랙 파우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블랙 파우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번 실험은 인류위험물 질산염료 중 질산칼륨과
자, 질산칼륨을 75%, 그리고 유황, 이류위험물이죠. 유황은 10%, 그다음에 목탄 15% 이렇게 혼합해 놓으면 흑색 화약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흑색 화약을 만들어서 가열에 의해서 폭발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관 안에는 만들어진 흑색 화약을 넣었고, 자, 실험자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열분해해서 폭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뭔가요? 자, 수소가스의 연소범위와 위험도를 계산하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올 적마다 알아두셔야 돼요. 수소가스의 연소범위는 4 내지 75 볼륨 퍼센트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 수소가스의 연소범위 무조건 암기하세요. 나중에 공무원 시험이든 기사 시험이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위험도 값 어떻게 구하느냐면, 위험도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 하한값 분의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한값이 얼마입니까? 4고요. 상한값이 75입니다. 자, 하한값 4를 빼면 어떻게 되죠? 17.75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수소가스의 위험도는 17.75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3항아린의 착화점, 이건 100도라고 이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연소 반응식에 대해서 쓰라 그랬습니다. 3항아린 하게 되면 P4S3가 되겠고, 연소한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P가 5를 만나게 되면 이거는 P2O5라고 아까 문제에서 설명드렸고요. S가 산소 만나면 SO2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P가 4개니까 2배 해주고요. S가 3개니까 3배 해주고, 산소는 이온은 13이면 16개니까 여기 8배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항아린의 연소 반응식을 완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문제예요. 자, 13번째 문제는요, 과산화나트륨이 온수와 반응할 때 반응식과 생성하는 물질을 쓰시오 그랬어요. 과산화나트륨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무기가산화물이라 해서 인류염물을 말하는 건데, Na2O2입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구장 가서 얘기할 텐데요. 자, 나왔으니까 할게요. 자, Na2O2. 원래 NA는 플러스 1가죠. 자, 1조 원소기 때문에 플러스 1가란 말이에요. 근데 산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입니다. NA가 산소를 만나게 되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집니까? Na2O라고 하는 이런 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화나트륨.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사실은 나트륨과 산소는요,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씩 내놓는 애들이고 산소는 전자가 2개가 필요한 애야. 완벽하게 만난 거죠. 자, 따라서 산화나트륨이 되게 안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한 공기만 먹으면 딱 맞는 건데, 맛있으니까 한 공기 더 먹을 수도 있잖아. 그때는 과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트륨 2개에 산소 하나가 있는 게 되게 적절한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다 기어이 누군가가 산소를 끼워 넣는 거야. 강제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Na2O2가 됐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나트륨은 전자 하나씩 남는 애들이 2개가 있는 거고, 산소는 부족한 애들이 2개씩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 걸 다 가져가 버리면 얘는 불안정해지죠. 또 얘가 이걸 다 가져가면 얘가 또 불안정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씩 갖자, 그냥 하나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산소가 나중에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제 9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건 지금 잘 모르셔도 돼요. 어떻든 이 경우에는 산화나트륨에 비해서 산소가 지나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과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과산화나트륨. 자, 그럼 어때요? 이 과산화나트륨의 경우에는 얘보다는 안정하지가 않은 거죠. 불안정한 거죠. 건드리면 폭발할 거야. 그래서 이 과산화나트륨에 있어서는 산소가 누군가가 건드리면 산소가 뛰쳐나가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과산화나트륨에다 물을 떡하니 뿌렸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하고 수산기가 만나서 평화롭게 살던 애들이라고 했어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산기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누굴 좋아한다 그랬어? 금속을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고요. 제가 노래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수산기는 금속을 좋아해. 그래서 이 수산기가 산소 뒤에 숨어있는 나트륨하고 결합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NaOH가 만들어지고 남는 산소가스가 이렇게 떡하니 뛰쳐나오는 거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했거든? 이러면서 산소가스가 뛰쳐나갑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은 여기 2개 있으니까 2개가 돼야 되겠고, 산소, 수소는 2개 되는데 산소가 여기 3개잖아. 근데 4개네? 당연히 여기 2분의 1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를 다 곱해서 2몰의 Na2O2는 2몰의 H2O와 만나서 4몰의 NaOH와 1몰의 산소가스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예요. 자, 염소산, 과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KClO4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구장감을 할 텐데, 이 구장에서 할 얘기를 지금 앞에서 지금 산소와 관련된 파트라서 문제를 넣어놓긴 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KClO4는 과염소산 칼륨입니다. 구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가 열을 받으면 KCl하고 2몰의 산소가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억지로 손을 붙잡고 있던 애들이야, 억지로. 근데 열 받으니까 어떻게 돼? 막 떨어지려고 하겠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과산화칼륨 물과 이산화탄소와 발응할 때 반응식을 써라 그랬는데, 이것도 아까 했던 얘하고 좀 유사한 문제, 15번도 이건 답만 적어 드릴게요. 자, 2몰의 K2O2가 2몰의 물과 만나서 자 4몰의 KOH와 산소가스가 나오는 경우, 뭐 과산화나트륨하고 거의 유사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몰의 K2O2가 2몰의 CO2 이산화탄소하고 만나서 자 2몰의 K2CO3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스 발생. 이게 이제 가끔 기사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연습 문제로 넣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16번이에요. 학생들은 이상하게 계산 문제만 나오면 벌써 그냥 뭐 벌벌벌 떨어요. 떨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자, 찬찬히 해보자고요. 석탄 100kg에 S가 유황이 0.01%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SO2 질량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S라고 하는 게 연소하면 SO2가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연소 반응식부터 먼저 연결을 해놓고요. 100kg 그랬으면 100 곱하기 10의 3승 g의 석탄이라는 뜻이죠. 이 중에서 황이 몇 프로가 있다고요? 100 중에서 0.01%의 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110g의 황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해요? 100분의 0.01이라고 하는 건 이 밑으로 0을 2개 더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0.01을 이 밑에 공을 더 2개 붙여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공이 4개 떨어지니까 10g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됐죠? 자, 10g의 S, 이거를 SO2의 질량으로 환산해보자 이 말이야. 먼저 몰수로 바꿔줘야 되죠. 1몰의 S는 몇 g입니까? 32g의 S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1몰일 때 1몰의 SO2가 나오는 거니까, 자, 1몰의 S는 1몰의 SO2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럼 약분 되고, 그 다음에 1몰의 SO2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64g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보면 20g의 SO2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 풀 수 있었고요. 자, 다음 18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황아린, 5황아린의 연소 반응식을 써라 그랬어요. 그럼 3황아리라면 P4S3 될 거고요. 자, 연소한다는 얘기는 산소와 결합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P2S5, 5황아린이죠. 이게 산소와 결합하는 경우예요. 지금 여기 연습 문제에 있는 것들은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 문제도 위험물 기능장 50회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P가 산소를 만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P2O5가 만들어지고요. S가 산소 만나면 SO2,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P가 O 만나면 P2O5,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S가 산소 만나면 SO2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양쪽이 계수만 맞추면 돼요.
여기 P가 4개니까 2배 해주고 S가 3개니까 3배 해주고 산소는 2호는 13이 16개니까 8배 끝났죠. 자, P가 2개인데 2개고 S가 5개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5배. 산소는 몇 개예요? 5개하고 오일은 15개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 2분의 15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없습니다만 보통은 이 2분의 15라고 하는 분수를 우리가 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을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2 곱하니까 2P2S5 되고 15몰의 O2는 2몰의 P2O5 플러스 10몰의 SO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잠깐 가볼게요. 20번 문제.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아마 소화약제화학을 배우고 계실 텐데 그 할로겐암을 소화약제에 의한 오존 파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할론 1301 소화약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할론 1301이라고 하는 건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F3Br이라고 했죠. 첫 번째 게 C, 플로린, 염소, 브롬 요 순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CF3Br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할론 1301이라는 소화약제의 화학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폭발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얘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이 된 거예요. 지구가 약 45억 년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오존을 불과 20년 만에 막 오존층을 깨부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보니까 이 CF3는요, CF3Br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CF3하고 그 다음에 Br이라고 하는 이런 활성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브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생각해보세요. 브롬은 35번이에요. 전자 35개죠. 자, 처음에 2개, 8개, 18개, 7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자가 하나만 오면 얘는 좋겠어. 지금 아직은 안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 옥텐도를 만족을 시키지 못했으니까. 그 브롬전은 되게 불안정한 거란 말이야. 자, 불나서 딱 썼어. 불나서 CF3Br을 뿌려가지고 껐단 말이야. 껐더니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진 이 브로모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위에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면 얘가 누굴 만나겠어요? 이렇게 지구를 두텁게 둘러싸고 있던 오존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야. 오존을 만나는 순간 얘는 나 되게 불안정하거든. 야, 오존 너 산소 좀 가져와. 너 나하고 결합하자.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툭툭 건드리면서 BRO하고 O2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뭐냐 하면 BR이 오존을 만나면서 BRO가 되고 그리고 O2가 됩니다. 그랬더니 막상 BR이 오존을 툭툭 건드려가지고 BRO가 되고 O2가 돼서 안정해져야 되잖아. 그런데 얘조차도 또 불안정한 거야. 나는 안정해지고 싶거든. 야, 너 싫다고 저리 가. 그래서 오존을 또 만나. 그래서 또 BR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산소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뭐야? 오존 깨트리면서 산소 만들어 다시 또 BR이 됐네. 얘가 뇌가 없어요. 뇌가 없다고요. 뇌가 없으니까 다시 또 오존을 또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또 BRO가 되고 또 BRO는 또 오존을 건드려서 또 BR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존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오존을 파괴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재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약제 시간에 또 들으실 거예요. 자, 이제 교재 22번에 보시면 다음은 제3유위험물인 황린과 제1유위험물인 정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그랬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3유위험물을 안 배우셨죠? 3유위험물은 7장에 가면 배우게 되고요. 2유위험물 정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황린은 색깔이 담황색이고요. 정린은 암적색, 어두운 적색입니다. 독성으로 따지면 황린은 독성이 있고요. 정린은 독성은 없습니다. 연소 생성물은 둘 다 똑같아요. 왜? 둘 다 피니까. 정린도 피고 황린도 피고 그러니까 둘 다 산소 만나면 P2O5라고 하는 연소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氧화탄소에 대한 용해도를 따져보면 황린은 용해가 되는데 정린은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인데 자, 문제가 뭐예요? 황화린 중
분자량 220이 그랬습니다. 항아리는 종류가 3개밖에 없거든요. 자, PS, PS, PS 3개를 딱 적어놓고 나서 여기가 바로 4, 2, 4, 3, 5, 7 이렇게 외우세요. 항아리는요 종류가 딱 3가지밖에 없다고요. 이류연물인데 그래서 4에서 3, 5, 7을 써놓으시고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해 보는 거지. 분자량 어떻게 돼요? P는 31짜리가 4배, 그 다음에 32짜리가 3배. 계산해 보니까 얘는 222가 아니에요. 얘를 계산해 볼게요. 31 곱하기 2 플러스 32 곱하기 5.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222라는 값이 나오네요. 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오항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물과의 반응식, 그 다음에 발생된 가스의 연소 반응식까지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P2S5가 만약에 물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물과 만나니까 H2S라고 하는 황화수소 가스하고 H3PO4라고 하는 인산이 만들어집니다. 이때의 반응식 계수를 따져보니까 8몰의 물과 반응해서 5몰의 H2S하고 2몰의 인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발생한 가스는 H2S라고 하는 가스 연소 반응식은 당연히 산소와 만나겠죠. 산소와 만나니까 H는 산소와 만나면 H2가 될 것이고 5가 산소와 만나면 SO2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계수를 맞춰보니까 자 2몰의 황화수소 가스는 3몰의 산소와 2몰의 물 그리고 2몰의 SO2를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은 이미 제가 얘기한 바가 있고요. 25번 보겠습니다. 자, 불화수소의 물리학적 특성, 누출 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책에도 설명하시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풀기엔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그냥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25번. 그래서 25번에 불화수소의 물리학적 특성, 누출 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책에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23명의 사상자를 발생을 했는데 한 5명이 사망을 했어요. 나머지는 부상을 입었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제 근로자가 실수로 뚜껑을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서 불산이 바깥으로 누출이 됐고 그 누출된 불산으로 인해서 구미시가 완전히 그냥 굉장히 힘들었죠. 그 당시에 전국에서 소방차도 막 출동하고 그랬는데 이 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산입니다. 아니 교수님 이게 왜 약산이죠? 강산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플로린, 염소, 브롬, 요오드. 자 얘는 9번, 그 다음에 얘는 17번, 얘가 35번. 자 2개, 7개, 2개, 8개, 7개, 하나, 2개, 둘, 셋, 네 번째 7개, 하나, 둘, 셋, 넷, 5번째 7개. 그러면 지금 플로린으로부터 마지막 전자 껍질까지 거리와 염소로부터 마지막 껍질까지 거리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멀어지죠. 그러면 수소가 만약에 치환되어 있다고 하면 누가 제일 꽉 잡고 있을까요? 얘가 가까우니까 꽉 잡고 있을 거 아니야. 수소가 잘 안 떨어지지. 산이라고 하는 건 수소연의 농도를 쉽게 내놔야 산이 되는 건데 얘는 쉽게 내놓죠 얘보다. 그러니까 쉽게 내놓는 얘가 강산이 되는 거야. 강산. 밑으로 갈수록 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F보다는 HCl이 산이 더 강산이고 HBr이 더 강산이고 HI는 어마무시한 강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은 불산은요 혈압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잘 수소이온을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수소이온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약산이 되는 거고 이게 약산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딱 접촉하게 되면요 처음엔 잘 몰라요. 얘가 피부에 스며들어서. 근데 스물스물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반응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제때 못 받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신경계를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출됐을 때 인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고 또 결국은 손상도 깊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실 불산 같은 경우 노출되면 빨리 물을 뿌려서 그냥 가라앉혀야 돼요. 이 증기가 무겁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증기 보시면 얘가 이제 무거운 게 아니구나. 수소가 1이고 플로린이 19란 말이에요. 그럼 2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가볍잖아요.
그 공기 중 막 전파가 빠르겠죠. 공기 중 전파가 빠르니까 빨리 물을 뿌려서 그냥 땅으로 떨어지게끔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든 불산에 대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 사고 사례를 좀 더 조사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장 연습 문제까지 우리가 좀 다 마쳤고요. 네, 되도록이면 5장과 관련된 문제 위주로 제가 문제풀이를 하려고 했고요. 이 지금 풀어드린 문제들은 다 좀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6장에 가시면 이제 그 부식성 산에 대해서 배우고 7장에 가면 이제 물과 반응하는 물질에 대한 화학을 또 배우실 거고요. 근데 8장 가면 또 유독 물질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뭐 제가 재밌다 그러면 학생들은 교수님만 재밌지 뭐 저희가 재밌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진짜 재밌어요. 8장은 진짜 재밌습니다. 8장 제가 이미 찍었어요. 촬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9장에 가면 또 산화제류 위험성에 대해서 나오고 10장에 가면 이제 유기화합물이 나오는데 유기화합물도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매년 강의를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반응이 좋은 파트가 10장 유기화합물이에요. 제가 한번 촬영을 하든지 대면 수업을 하든지 아무튼 좀 잘 해볼 테니까 좀 어렵더라도 잘 모르시면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서 공부에 좀 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학생들 몇 명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제 비대면 기간이다 보니까 시간은 많고 자꾸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 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지런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을 48시간처럼 이용하는 사람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24시간을 12시간도 못하게 이용하면 성공할 수가 없죠. 남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과 달라야 돼요. 남들하고 똑같으면 똑같은 사람이죠.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남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도 공부하고 이래야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내가 공부한 내용은 누군가에게 도둑 맞을 일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미래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어떤 무기를 지금 내가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졸업하면서 자격증도 좀 이렇게 좀 따시고 또 뭐 각종 시험 대비해서 이런 공부 같은 걸로 잘 무장을 하면 아마 나중에 분명히 풍요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